우선 저희 측의 논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은 저희 측은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경쟁이 없어지면은 경쟁이 부작용이 있으므로 경쟁을 없애면 그로 인해서 패배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측 같은 경우는 경쟁은 좋은 것이며 경쟁을 통해 패배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저희 측은 패배자가 없고 상실감이 줄어드는 사회이며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 경쟁을 통해 패배자가 생겨난다는 것인데, 패배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패배자들에게는 그 순간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그 입시생들이 기원의 밤에서 촛불을 들면서 본인들이 입시를 잘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며 단순히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입시생들의 상황에서는 그 패배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패배자가 없이 각자 자신의 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입장을 통해 그 입시생들은 더욱더 행복하고 자신의 꿈을 더욱더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1분 30초 나가겠습니다. 이제 반대편 연토론자의 기도 요약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제1토론자 신하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비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 측 두 번째 주장인 패배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상대 측의 첫 번째 논점인 경쟁을 하지 않으면 패배자의 상실감이 줄어든다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 측께서는 경쟁이 없으면 패배자도 없다고 하신 것과 반대로 저희 측은 경쟁이 없더라도 학교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경쟁이 없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경쟁이 발생하여 패배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측의 첫 번째 주장인 갈등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와 상대 측의 주장인 사회가 점점 승리자를 위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고 하신 것도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은 이런 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승리자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 측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더욱더
사회가 승리자를 위하는 사회로 될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은 갈등은 더 좋은 것이고 자신의 위치를 더 깨닫게 해줘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더 좋다고 생각하고 상대쪽에서는 갈등은 안 좋은 것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분 스포츠 바라봤습니다. 양팀의 주장에 대한 선생님 있을까요? 응답 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교 요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체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답은 앉아서 하며 먼저 반대쪽 윗토론자가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질의 의견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쪽 윗토론자가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시간 필요하면 말하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아까 김상욱 토론자님께서 저희 측에 대한 반대팀 질문 윗토론자가 먼저 질문을 받아요. 반대팀 윗토론자에게 질문을 먼저 하도록 자꾸 패배를 하면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다고 하시는데 입시에서 패배를 하면은 사회로 나갈 수부터 없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입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고도 입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뭐 찾아서 가거나 예를 들어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시험을 봐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 졸업을 성공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하고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직업의 전부는 아니었습니까? 아닌데 예체능을 예로 드셨는데 예체능에서도 그걸 뭐 선수로 나가거나 그러려면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패배를 한다면 사회에 오히려 더 나가기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자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있든 없든 패배자는 결국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있든 없든 패배자가 결국 생긴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촛불 행동한 거는 고등학교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사회로 나가면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회재산을 각자 일해서 벌기 위해서 경쟁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의 경쟁이 없어도 패배자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체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양한 꿈이 있으면은 좀 더 경쟁이 줄어들게 될 텐데 이 상황은 지금 공부에서만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윤씨의 말대로 각자의 촛불을 끄고 공부에 조금 멀리 떨어지고 자신이 꿈을 찾아나가면 아무도 패배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더라도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 그 꿈을 쫓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없애더라도 패배자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자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측에게 발언을 하실 때 승리자를 어떻게 보면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셨고 승리자만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패배자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다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학 입시 같은 거에 떨어져서 재수를 한다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크고 따라서 이렇게 패배자가 쓸모없진 않지만 사회에 다시 노력을 해서 승리자가 되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승리자를 우대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패배자가 다시 승리자가 되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합니까? 그럼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너무 많이 추가돼서 좋아요. 열띤 토론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양쪽 측 모두에게서 논제와 가까이 말하려는 노력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좋았고요. 자, 김혜린 토론자. 피해자가 생겨나면은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패배자가 생겨나면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는데 패배자가 생겨나면 여기까지가 논제예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생겨난 다음에 고통이 있든 희망이 있든 행복이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패배자가 생기나 생기지 않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의 밤에 대한 설명 잘했어요. 잘했고요. 이 설명을 맨 처음에 해야 돼요. 네, 맨 처음에. 지금 기원의 밤이라는 단어 자체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반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기원의 밤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오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발언 자체가 촛불이니 뭐니 하는 말 자체가 기원의 밤 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지식 설명을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첫 발언에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원의 밤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아니, 처음에 한다면 지금 시간이 없었지만 네, 잘했고요. 자, 유신아 토론자 사회에 나가서도 패배할 수 있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처음으로 논제와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자, 선상 측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패배한다를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시아 토론자가 처음으로 패배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논제와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잘했고요. 잘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거의 별로 없었네요. 왜 패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길게 해주면은 주장이 좀 더 잘 뒷받침이 되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자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뒤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논제와 관련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관련이 좀 없고요. 관련이 없고요. 패배할 수 있다. 이거를 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답 시간에 사상 측에서 패배를 하면은 사회로 나갈 수 없다라고 했나요? 있다라고 했나요? 문답 시간. 문답 시간에 아까 패배를 하면은 좀 사회로 나가기 좋지 않을까. 어렵다. 오케이. 근데 이거 저 아까 말했지만 패배를 하면 에서 논제와의 관련자성이 끝나요. 그 뒤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측은 패배하지 않는다. 왜 패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김성호 토론자가 그랬나요? 패배자는 결국 생긴다라고 김성호 토론자가 그랬나요? 잘했고요. 이게 막 훌륭한 건 아닌데 논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방금 김상호 토론자 설명을 할 때요. 그 학교 내에서 패배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패배자가 결국 생긴다고 말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처음에 각자의 촛불을 끄면에서 그 각자의 촛불을 끄면이라는 그 구절을 고등학교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처음에 한정을 하고 들어가면 좀 좋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찬성 측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김상호 토론자의 말에 의해서 여기서 각자의 촛불을 끄자는 것은 단지 학교 내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전 사회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반박이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한을 그렇게 걸고 시작을 하면 반대측이 좀 더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측이 또 경쟁이 있어도 패배자가 생긴다. 설명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 패배자가 노력해서 승리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발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은 패배하지 않는다니까요. 패배자의 어려움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배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총 찬성 반대 통틀어서 얼마나 남았나요? 회복 시간이? 하루 시간이 반대팀 1분, 찬성팀은 30초. 그래요? 그러면 총 합쳐서 2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지금 왜냐면 오늘 논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최종 발언은 2분 드릴 테니까 논제와 최대한 관련성 있게 찬성 측은 왜 패배하지 않는지 반대팀은 왜 패배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분 다시 시작합니다. 기준을 지금 만들어도 돼요.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최종 발언을 맡은 김충호입니다. 일단 일단 저희 측의 주장의 요점은 이 패배자가 이 경쟁으로 인한 그러한 피해와 그 경쟁으로 인한 패배자가 생기는 그런 문제를 말하였고, 상대측은 주로 경쟁의 중요성과 경쟁의 필요성 등을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대 측에서는 이렇게 미리 자신의 미래 같은 걸 생각해놓고 준비하는 아이는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경쟁과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패배 이러한 이번 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 측이 그 말한 주장 나머지 두 가지가 경쟁으로 인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랑 어디서나 이렇게 패배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렇게 이번에 패배라는 것의 주요 요점인데, 이렇게 경쟁을 주요로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번 논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이렇게 패배라는 이 요점을 주요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희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1분 26초. 마지막으로 반대팀의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정시현 이제부터 최종 발언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유신한 토론자께서 비교한 바탕 가운데 저희 측이 왜 더 타당하고 왜 이겼는지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대 측과 저희 측의 쟁점은 주로 이 경쟁이라는 것에 경쟁이 좋은가 안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치우쳤는데, 아무래도 논점은 이 패배자가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 경쟁을 하면 경쟁하지 않으면 패배자 생기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두 번째 논점이 그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두 번째 논점은 일단 경쟁이 없어져도 패배자는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쟁이란 거는 이렇게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경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도 각각 경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얘는 나보다 잘하고 얘는 나보다 못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 등수가 나오지 않아도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하는 행동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건 표면적인 경쟁이 없앤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쟁이 없앤다고 해도 패배자가 없어지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며,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실적을 세우고 그러고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하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도 패배자가 이 경쟁 없앤다고 해도 패배자가 없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이 경쟁이란 걸 없앤다는 것은 애초에 승리자를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패배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패배자들이 힘드니까 경쟁 없앤다는 건데, 이것은 패배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빼는 것 같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촛불을 끄는 것, 즉 경쟁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애초에 그것은 패배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노력할 여지를 빼앗기 때문에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 최종 발언과 유신한 토론자가 지금까지 말한 발언 등을 통해서 저희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봅니다. 즉 저희는 윤수가 한 모두 촛불을 끄면 아무도 패배하지 않아 라는 말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저희 주장이 더 타당하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2분 30초. 자, 김정호 토론자.
전혀 타당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장은 굉장히 좋은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줘서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하셨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그다음에 김상호 토론자. 마음속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패배자가 있을 수 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고요. 구체적인 사례도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시간이 만약 있다면 이거를 만약에 본문에서 말했다면 아까 1, 2차 발언 때 말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2인가요? 자유학기제가? 중1인가요? 중1이요. 네. 중1의 자유학기제는 성적이 없잖아요. 성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는 1, 2, 3, 4, 5, 6등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배웠다고 칩시다. 농구를 배웠어요. 자유학기제 때. 농구를 배웠는데 뭐 나는 드리블을 진짜 못하는데 저 친구는 몇 번 안 배웠는데 드리블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내가 패배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경쟁이 없지만 그러니까 드러난 공식적인 경쟁이 없지만 내가 패배감을 느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쉽겠죠. 그다음에 촛불을 끄는 것은 오히려 패배를 만드는 것이다. 네, 아주 좋아요. 이거를 아까 설명해 주면 더 좋았겠어요. 지금 일단 돌아온 게 굉장히 좋고요. 근데 촛불을 끄는 것이 왜 패배를 만드는 것인지 아까 설명했어요. 했는데 설명이 한 문장이었나 너무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마지막 발언이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문제 많이 어려웠죠. 네, 문제 많이 어려운데 이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팁이라고 보시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요. 각자의 촛불을 끄면 아무도 패배하지 않는다고 문제잖아요. 보통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99%의 경우는 동사가 핵심이에요. 주어가 핵심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각자의 촛불을 끄면 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패배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토론할 때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나 좀 헷갈리면요. 동사에 중점을 두면은 핵심 포인트 잡기가 쉽고요. 여러분이 왜 시험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풀이를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문제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받았으면은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동사에 집중을 할 것. 자,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잘했습니다.